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잠시 돌아온 유아 PD와 함께 독일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진짜 반가워요. 네. 유아 PD 우선은 저희 MT 갔을 때 지금 2주 정도 전에 저희 부산으로 MT를 갔었는데 바로 부산으로 왔죠. 독일에서. 네, 맞아요. 독일에서 있다가 포르투갈 조금 여행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바로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희를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 멀리서부터 리스본에서 이제 리스본이 에그타르트가 유명하잖아요. 비건 에그타르트를 사온 거예요. 맛있었나요? 네, 정말 너무 맛있었어. 정말 대감동. 우리가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사실 조금 이제 그게 진짜 구운 거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 비행으로 망가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막상 가져갔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네.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하나가 남았을 때 먹어도 되냐고 동동이 물었는데 안 돼. 우리 하나에 하나씩이야. 이러고 진짜 부산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리스본에서 날라온 비건 타르트를 먹을 수 있을 줄이야.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우선은 유아는 독일에 뭐 하러 가셨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피지오테라피스트이라고 그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제가 독일어는 처음이라서 물론 떠나기 전에 이제 디톡스 하우스 할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독일에 가서도 독일어 그 베츠바이라고 B2? 네, 그 정도까지의 그 독일어 실력이 돼야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서요. 네,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집세랑 식비를 아끼려고 오페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4시간씩 아기를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오페어 활동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오페어 활동은 대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그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독일 가정은 조금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가정에서 제일 달랐던 것은 조금 애들을 막 키운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들었어요. 너무 감싸 키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이제 좋은 말로 하면은 감싸 키우지 않는다. 이제 조금 저의 언어로 하면은 막 키운다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돌봐야 했던 아이는 7살 아이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독일 엄마들이랑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그 중에서 이제 임신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한 3, 4주 되니까 그냥 놀이터에 가가지고 모래밭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근데 그 모래밭에 이미 그런 아이들이 한 3, 4명 있어. 그래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은 한국처럼 삼시세끼를 뜨겁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빵을 자기 혼자서 제가 돌봤던 아이도 7살인데 자기 혼자 토스트기에 빵을 구워가지고 뭐 거기 안에다가 잼이나 뭐 치즈나 비건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것을 스스로 해먹어서 되게 좀 아이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한국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한국이었으면 영양성분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영양성분도 영양성분이고 약간 엄마가 애한테 어쩌고 밥을 차려 먹여야지 어쩌고 이렇지 않았을까. 맞아요. 엄마한테. 아빠는 도우면 잘 돕네 하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돕네. 네, 같이 맞아요. 나갔지만 네네네. 근데 어쨌든 독일에서는 조금 부와 모가 평등하게 그 아이한테 시간을 쏟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럽에서 하루에 4시간씩 일하면서 뭔가 숙식을 제공하는 어플 같은 게 있다고, 뭔가 플랫폼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오페어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오페어 관련된 플랫폼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페어를 했을 때는 보험도 따로 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국가에서 정한 그 월급처럼 네,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네, 280유로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아, 네. 근데 이게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보통 이제 25살까지는 아니고 원래 30살인데 대부분 25살 이하인 사람을 선호하긴 하고요. 저는 26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오페어 신청하는 방법 치면은 그 오페어 관련된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프로필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호스트도 이제 프로필이 올려져서 거기에서 제가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매칭 플랫폼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들었을 때 저에게 해줬던 얘기인데 오페어를 좀 고를 때 조심해야 하는 지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오페어를 고를 때는 근데 아무래도 조심하는 거는 조금 자기가 어떤 호스트를 만나고 싶은지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건이다 보니까 그 비건에 대한 조금 편견이란든지 그런 게 없는 호스트를 고르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것을 저한테 들으셨죠? 그러니까 오페어 듣기로는 오페어를 온 사람을 진짜 가정부라고 생각을 해서 막대하는 뭐 그런 집도 있다고 들었고 근데 네. 아닌 경우도 있다고.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또 그렇게 노동을 엄청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제 어학원에서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 중에서 인도 친구는 월에 한 3,000유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정말 나는 10분의 1 받는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인도 부자가 오페어를 받는 그런 형식인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받아도 그 돈을 쓸 수 없게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학원도 자기가 정해준 데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삶의 패턴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조금 그런 호스트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어쨌든 자기가 비건에게 프렌들리한 호스트를 좀 알아볼 수 있고 매칭을 좀 더 원하면 좀 더 그런 식으로 방향 갈 수 있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독일은 그 유럽에서도 영국이랑 거의 맞붙을 정도로 비건 프렌들리 거의 1, 2위이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은 가정들에서 비건을 환영하고 있고요. 그들이 비건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되게 찾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도 계속 이런 시터나 혹은 돌봄 노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좀 신경을 쓰면 좋겠네요. 생각이 들고 또 비거니즘 활동도 하다 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했는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AV라는 단체에서 네, 조금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AV 하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덜트 비디오 아니고요. Anonymous for Voiceless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하는 걸 봤는데 좀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길거리에서 이제 모니터를 들고 그 동물이 어떻게 살해되는지 그 과정 우리가 그 동물을 먹게 되는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이제 틀어놓고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틀어놓고 그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멈춰 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고기를 먹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너니머스인 이유는 가면을 쓰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가면을 다 같이 쓰고 제가 본 건 국내에서 본 거는 이렇게 4명 정도가 등을 맞대고 노트북을 쫙 든 다음에 거기에 다 이제 그런 도축 장면, 살해 장면을 틀어놓고 있는 거였고 사실 그게 굉장히 비폭력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화를 낸다거나 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곳에 와가 냅다 이제
내가 먹고 있는 고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여서 화가 네. 나나 보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고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활동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유아 네. PD는 좀 무섭지 않았는지 혹은 그런 폭력 상황 같은 거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적은 아닌데 그 모니터를 깬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또 심심치 않게 이제 무리로 몰려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은 대놓고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네. 모니터 배상 받았나요? 배상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때마다 이제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거기 그 팀원 중에서 조금 덩치가 있는 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조금 안위를 확인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안위 확인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에서도 해봤고 해외에서도 해봤었는데 한국에서 처음 초반에 2019년도에 이렇게 AV가 들어왔을 때는 명동에서 진짜 크게 한 100명 정도 모으는 걸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다들 이제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흰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약간 이걸 예술행위? 약간 버스킹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인지 생각 못하고 되게 이렇게 환대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사실 이게 시위이자 비폭력 시위이자 일종의 어떤 아트일 수도 있죠. 네, 퍼포먼스이죠.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네, 근데 경찰이 자리 마련해준 건 좀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완전 여기옵쇼 이런 건 아니었겠죠. 네, 하지만 그런데 약간 편하게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동물권 운동이 격화되지는 않았었던 지점이라고 경찰들도 생각하고 좀 온건히 생각했던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AV가 되게 유명했어서 헐크 배우를 맡았던 분이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비건이시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런던 AV 활동에서 직접 서기도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시기를 딱 놓치고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그 이야기를 전에만 들었어요. 아이고. 진짜 멋있다. 아깝네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도 조금 배우님들이나 채식지향 하는 유명인들이 함께 좀 참 힘이 될 텐데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하루 종일 같이 서 있고 활동하다 보면 좀 뭔가 연애나 마음이 싹 트거나 혹은 막 정이 든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는지 다들 대부분 또 이게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아니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사실 나이 제한도 없고 비율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60대 40? 네, 젊은 층이 60,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 40?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부부분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제 또래도 많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데이팅을 하고 싶은데, 비건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옆에 조금 비건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 혹시 안에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성비는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을 때도 있고 근데 사실상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의 성비는 남자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이상하다. 근데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익숙하다. 네, 아무래도 그런 장비를 옮기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도와줄 때도 조금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비는 여자가 더 많을 때도 있고 남자가 더 많을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한쪽의 성이 많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AV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인도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는 인도는 사실 여성들이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좀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여성들은 한 10% 정도, 남성들은 한 90% 정도라고 들었어서 그렇군요. 그런 종교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나라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AV들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도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여성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 소수거나 혹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안위를 위해서나 이동 그리고 도와주는 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쏟는 거 여성분들이 많았고 아까 들으면 생각이 든 게 좀 조직한다거나 앞에 선다거나 이런 거 남자분들이 더 많이 아직도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설득할 때 그러면 단백질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이거를 대화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근육이 있는 분을 지목하면서 비건이라도 저렇게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이런 게 유리하기도 한 방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략적으로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한국에서 AV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길에서 설명을 하면 되게 길에서 봉사활동 단체들이 스티커 붙여주세요 하는 느낌처럼 되게 귀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그중에 간간히 서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혹시 유아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기억 남는 분이 있나요? 네, 저는 엄청 다양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베지테리언이신 분도 간간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제 비건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과 함께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 분이셨는데 뭐 제가 이제 서로 할 수 있는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스페인어랑 러시아어를 하고 저는 이제 영어, 독일어, 한국어 뭐 러시아도 조금 할 수 있지만 좀 그 설명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번역기로 소통을 했는데 이거 너무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기꺼이 거기에 이제 서가지고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네네. 번역기로 1시간 반?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고 나서 변화를 하겠다는 분도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너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거든요. 좀 그런 길거리 인터뷰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긴 해요. 한국에는 아무래도 사이비 단체나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활동 자체가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을 때 내가 이제 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듣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우리가 존중해준 채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사람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활동을 해본 적은 없지만요. 한국은 좀 이동할 때부터 목적지와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맞아요. 갈 길이 바쁠 때가 많기 때문에 길에 서서 듣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근데 저는 이제 그 켈른 대성당에서도 해봤는데 주로 여행자분들이시면은 사실 여유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끊거나 막 되게 불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는 거의 뭐 10번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그냥 그 정도로 되게 사람들이 잘 들어주고 소통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10번 중에 9번은 거의 약간 흘끔거리면서 저게 뭐야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지나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홍대와 명동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신촌, 홍대, 명동에서 많이 한 걸 본 것 같고 신촌에서 되게 유명한 스팟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하는데 거기도 워낙에 약간 그 유아 PD가 얘기한 대로 원래도 사이비도 많고 그런 활동 홍보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실은 저도 거기 살았었잖아요. 근데 거기 다양한 스티커 붙여주세요부터 잠깐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보통 어디 가야 되는 길이어가지고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떤 도시 생활자들의 인생관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약간 랜덤한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소통법이 좀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이 그만큼 여유가 없고 좀 익명의 사람들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대화법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확실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여유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국의 그 운전하시는 분들 독일에서는 이제 제가 신호등을 건너거나 이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널 때에도 그냥 제가 한 3발자국이나 5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먼저 멈춰주시거든요, 차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정도로 여유가 몸에 익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의 특징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부산에만 가도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걷는 속도가 많이 느려요. 서울이 워낙 빠르고 그다음에 좀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부산에서 AV를 하시는 분들은 부산 해수욕장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여유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니까 거기선 좀 먹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산 AV 하는 분을 만나서 조금 더 물어보는 것으로 네, 오늘은 좋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유아의 말을 또 더 듣고 싶은데 혹시 그거 외에 독일 활동가와 우리나라 활동가의 차이점은 또 없었는지도 궁금해요. 어쨌든 독일은 이미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함께 투탑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스트릭한 비건은 좀 많이 없지 않을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여유롭게 있지 않을까? 조금 유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되게 강경하게 말하는 독일 활동가들이 있기도 하고 저는 이게 한국이라서 너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세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럽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항상 조금 많이 강하게 말하고 있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비건들이 독일에 가면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해봐야 된다가 있을까요? 독일에 가면 이거는 꼭 해봐야 된다. 그냥 저는 독일에 가서 내가 이 맛있는 것들을 다 놓칠 수가 없다. 사실 독일이 그렇게 막 뭔가 맛있게 하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비건을 위한 상품들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저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소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AV는 조금 네이티브가 많기 때문에 AV 활동을 하는 것도 독일 친구를 만드는데 되게 좀 좋고 언어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은 게 저 주변에는 비건은 아니지만 독일로 유학을 가거나 그냥 공부 어학연수로 가거나 교환학생 간 친구들도 많았는데 은근히 독일이나 독일을 포함한 그런 중앙 유럽이라고 해야 하나?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 사이에 끼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학생을 은연중에 배척한다거나 혹은 되게 초중 유치원 때부터 그 한 지역에 오래 살고 우리나라랑 달라요. 또 우리나라는 학연지역 있다고는 해도 같은 마을에 계속 살진 않아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독일 같은 경우나 특히 프랑스 이런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 대를 다 같이 가가지고 너무 친한 친구들이 생겨서 그 그룹이 잘 깨지지도 않고 새로운 멤버를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해서 파티에 초대받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게 은근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끼기 힘들 수도 있다 했는데 비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건 이즈 투게더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독일은 그들끼리 너무너무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함께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뭔가 더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들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나는 혼자여도 별 상관없다 살짝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막 친구가 되자 이런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독일 갔던 친구의 팁으로는 먼저 나서야 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초대해주기 기다리지 말고 나 거기 가도 돼?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먼저 말 걸면 엄청 친절하게 다 대답해주고 뭔가 내가 이 질문을 기다렸다 이런 막 것처럼 되게 대답을 잘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시라. 네. 독일에 가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독일에 가는 비건들 혹은 비건 음식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좀 유화가 맛있게 먹었던 것들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비건 제품 중에서 이제 슈니틀이라는 그 비건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먹어보면 좋겠고 저는 어학원 가기 전에 항상 그 비건 바닐라 크림 페이스츄리를 먹었는데 네, 정말 맛있어서 이건 한국 가면 못 먹는다 이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베이커리에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팔아요? 그 이제 우리 이땡트처럼 그런 마트인데 네, 그런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독일에서는 이제 마트에서도 그런 베이커리를 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사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한국에서는 페스츄리를 비건으로 먹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근데 그걸 일상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90센트였어요. 네, 엄청 쌌고,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 거면은 그냥 다 비건으로 만들지 왜 다른 거는 비건이 아니지 싶긴 했지만, 네, 어쨌든 좋았습니다. 오늘 유아 PD의 독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 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해외 비건 생활 나도 할 말이 있다 하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다음 회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핫했던 은나의 남미새 페미에 대한 릴스 영상도 올라갔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고 은나의 연재글도 구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브런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감사해요. 네. 그리고 비건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보내주셔도 좋고요. piart33gmail.com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장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편성 시간이 바뀌어서요. 저희 이제 금요일 오전 10시로 찾아뵙기로 했어요. 저희 그래서 마포 FM뿐만 아니라 팟빵 팟캐스트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금요일 10시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